구독 서비스가 보다 다채롭게 더 많은 분야에 이용되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 경제 성장 측면에서 말입니다. 경제 저성장이죠. 최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내일이 오늘보다 좋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는데 좀 부담을 느끼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소유보다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일종의 경제 저성장이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는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욕망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선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소유보다 경험이라는 말은 어쩌면 소유 대신 경험이라는 뜻과 같을지 모릅니다. 만약 적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우리가 구독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라면 구독 시장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구독 서비스 하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누구나 구독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구독 시장의 급성장을 이끈 건 MZ세대로 대변되는 20, 30대들입니다. 제작진이 만난 20대들 대부분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가격 대비 효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건데요. 가격적인 매력에도 불구하고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그 가격적인 장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건 제작진이 만난 20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는 구독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소비자가 구독을 시작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과 같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구독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묶어두는데 이를 락인 효과라고 하죠. 이로 인해 구독자가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기업은 이용료를 올려 이익을 극대화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충분히 구매를 통해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까지도 구독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렇기에 구독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의 열선, 페달, 그리고 핸들 조향 같은 경우도 구독 서비스 돈을 더 내면 더 성능을 향상시켜 주거든요. 일본 모 메이커 자동차 회사는 작년에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개인이 사지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구독 서비스로만 쓸 수 있는 거죠. 강제 구독시킨 거죠. 이런 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금지 법안도 발의됐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정부나 사회는 관심이 굉장히 없는 거죠.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거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심지어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인지를 하고 정책과 입안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물론 구독은 굉장히 매력적인 소비 방식이고 장점도 많지만 결국 문제는 가격입니다. 락인 효과로 개인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가격 대비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서비스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시작된 구독 시장의 성장세가 멈출 수도 있겠죠. 구독 서비스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기 위해 기업은 구독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